당분간은 코인 투자에 대한 소득, 그러니까 코인을 투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내가 소득 차익에 대한 22%를 기타 소득으로 분리과세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은 유예가 되었습니다만은 부모님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돈을 빌렸는데 사실 말이 빌렸다는 거지 증여를 받은 셈이 되겠죠. 2억 7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를 산정을 하게 되면 증여세가 한 3,400만 원 정도 되고 그게 5년 지나서 봤을 때는 대략 가산세까지 포함하면 5천만 원 정도 세금을 더 내야 돼요. 부의 무상 이전이라고 하죠.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부분은 이미 미리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비트코인 과세가 2년 유예가 됐는데 이 유예가 되는 그 과정도 단순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유예한다고 했다가 또 야당에서 반대해서 또 진행한다고 했다가 다시 또 유예로 최종 결정이 되기는 했는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이 바뀌었던 의견이 갈렸던 이유를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과상자산에 대해서 계속 이제 과세를 하겠다고 유예를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과연 이제 과세 형평성이나 이제 과세 부담 원칙에 따라서 세법에 따라서 과세를 할 수 있는 요건이 마련되었느냐, 환경이 과연 조성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많이 그 비트코인에 대한 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에 대한 큰 원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가상자산이 유예가 되었습니다만은 이제 남은 2년 동안에는 제가 봤을 때는 국세청 과세관청뿐만 아니고 관련 이제 소관 부서에서 많이들 이제 과세 환경을 만들기 위한 촘촘한 그런 작업이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기재부에서 이미 발표가 된 바가 있죠. 암호화폐 자동정보 교환 체계라고 해가지고 각국에 있는 각 나라별로 있는 이 과세관청이 있을 거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이 있을 것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국세청 IRS가 있을 것이고 각 개별 국가별로 과세관청이 개인 플레이하지 말고 우리 OECD 국가로 묶여져 있으니까 하나의 경제 공동체니까 이 비거주자나 외국 법인이 가지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 내역을 OECD 국가들 간에는 좀 관련 정보를 교환을 하자. 그래서 남은 2년 기간 동안에는 향후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과세가 될 그런 환경을 좀 미리 만들자라고 했던 그런 내용이 또 논의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가상자산 암호화폐 자동정보 교환 체계를 통해 가지고 남은 기간 동안에는 국내에 있는 어차피 지금 현재 국내에 있는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 관련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다 이미 통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비거주자나 외국법인 같은 경우에는 관련 내역을 아무래도 역외에서 조사를 또 해야 되다 보니까 조사하기가 쉽지 않아서 OECD 국가들 간에 관련 정보를 좀 교환을 하자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에서 최근에 또 포함이 되었죠. 그래서 해외 금융계좌 신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연도 1년 동안에 매달 말에 있는 잔액이 외국에 있는 그게 달러가 됐건 아니면은 예금 적금이 됐건 연금이 됐건 가상자산이 됐건 파생상품이 됐건 모든 외국에 있는 그런 해외 계좌 잔액이 5억이 넘어가게 되면 이듬해 6월 달에 이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또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가상화폐가 그동안 없었다가 2023년도 6월 달에 신고된 내역에 최초로 포함이 됐었죠. 그래서 2023년도 6월 달에 그 당시에 그 직전 연도 2022년도 거래니까 신고된 내역을 보면 전체 신고된 이 해외 계좌 신고 잔액이 180조였는데 가상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30조 원이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네요.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좀 많이 줄었습니다만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이런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통해서도 가상자산에 대한 이 외국의 어느 정도 거래 내역에 대한 어느 정도 가늠을 좀 할 수 있는 국가가 과세권 행사하기 위해서 가늠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해외 금융계좌 신고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을 외국에 있는 가상자산 사업소나 아니면은 지갑 사업소를 통해 가지고 거래하는 내용은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순수하게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가상 지갑 안에 들어있는 가상자산은 또 포함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작년 9월 달에 그 민주당의 어떤 의원분께서 이 의원안을 발의를 한 게 이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상자산 지갑 안에 있는 잔액도 일정 수준이 넘어가게 되면 이런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포함을 하자라고 의원안은 발의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게 지난 연말에 국회 통과된 바는 아닙니다만은 이런 의원안이 계속해서 이제 좀 더 촘촘하고 과세를 할 수 있도록 발의가 된다고 하면 언젠가는 남은 2년 기간 동안에는 충분히 좀 더 과세를 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마련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2025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또 최근에 세금 시행령 개정안에 보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서도 이 거래 정보 내역을 매 분기별 혹은 매 연도별로 이 국세청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국세청으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는 건 당연한 것이고 미보고한 수익 금액에 대해서 최저 500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또 부과를 하도록 시행령이 또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매 분기별로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것처럼 이 거래 내역에 대해서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신고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 법령뿐만 아니고 시행령에도 이미 그 내용이 이미 법제화가 되었다. 따라서 이제 그 국내에서는 당연히 국내 거래를 통하는 가상자산 사업소에 대한 거래 내역이 국세청으로부터 수입이 될 것이고, 그리고 국외 거래에 대해서는 비거주자나 외국 법인이 가지고 있는 거래 내역에 대해서는 이런 암호화폐 자동 정보 교환 체계, OECD 국가들 간의 정보 교환을 통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내용이 확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고 내용을 보면 굉장히 신고 내용이 디테일하게 있어요. 개인 사업자라면은 그 사람의 이름, 그리고 소재지, 납세자 번호, 생년월일 다 포함이 돼야 되고요.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거래한 가상자산의 종류, 예를 들어서 뭐 비트코인 아니면 리플, 솔라나 이런 종류도 다 기재가 돼야 되고, 그 거래 횟수, 총 거래량, 아니면은 어떤 목적으로 거래했는지, 그게 내가 중개를 위한 건지 처분을 위한 건지 뭐 매매를 위한 건지 이런 상세한 목적까지 다 기록을 해야 그런 것들이 암호화폐 자동정보 교환 체계 안에 다 국가 간의 자료 정보가 교환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 거래에 대해서는 남은 2년 동안에는 이제 정말 단단히 큰 마음을 먹고 과세관청이 준비를 많이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도 투자에 대한 고민뿐만 아니라 향후에 어떻게 세금을 좀 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반드시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그 많은 분들이 해외 금융계좌 신고에 관련해 가지고 좀 걱정도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네. 사실상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 5억이 넘으면 신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기준이 이게 순자산일까요? 아니면 총자산일까요? 요즘은 또 해외 거래소를 통해서 론이나 이렇게 대출을 이용해 가지고 또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총자산 기준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잔액 기준으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총자산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개인 지갑에 있는 그 해외 이제 코인들 이것도 이제 결국에는 뭐 법안이 발의됐다고 하시니까 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길 수 있을까요? 개인 지갑에 가지고 있는 그 지갑에 대해서는 사실 정말 말 그대로 내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들고 다니는 지갑하고 다를 바가 없기 네.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는 한계가 많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가능성 측면에서 좀 제한은 있습니다만은 그런 가능성 측면하고 별개로 이런 법안 자체가 발의가 되면 나중에 기술적인 부분, 과세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속도에 맞게끔 또 보완이 될 거고 따라갈 거기 때문에 그런 법안 자체가 발의됐다고 하는 상징성 측면에서 좀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2년간은 일단 코인 과세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당분간은 코인 투자에 대한 소득, 그러니까 코인을 투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내가 소득 차익에 대한 22%를 기타 소득으로 분류가세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은 유예가 되었습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미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속재산의 코인이 얼마다라고 하는 걸 많이 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코인에 대한 상속이나 증여 측면에 있어서는 이미 과세를 좀 대고 있다. 따라서 상속일이나 증여일 전후 최대 1개월 이내에 거래소에서 내가 거래한 하루 동안 평균액의 전체 1개월 평균액을 다시 산정을 해가지고 계산되는 가액을 내가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으로 봐서 충분히 상속세와 증여세는 이미 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내가 부의 무상이전이라고 하죠.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부분은 이미 미리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 일각에서는 금투세도 폐지가 됐는데 가상화폐에 대한 이 과세도 폐지가 이제 아직 시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또 더 유예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일각에서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은 한 국가에서 과세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국가의 내부적인 뭐 세수적인 부분도 정책적인 부분도 좀 논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당연히 과세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 같고, 다른 OECD 국가들의 지금 어떻게 과세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 대부분 법 체계가 이제 미국이나 아니면은 독일 쪽에서 넘어오는 법 체계를 많이 준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종합소득세, 자본이득세 형식으로 과세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큰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다른 나라 상황도 좀 어떤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가상자산 투자자분들께서 많이들 불만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외국하고는 다르게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이 세금에 대해서는 그걸 자산으로 보고 투자 수익이 있으니까 세금을 거두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영국,
독일,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가상자산을 자산 성격으로 부여를 하고 세금을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취득했을 때는 취득세 개념으로 약간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메인이 되는 거는 나중에 가상자산을 투자함으로써 처분했을 때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자본이득세라고 하죠. 내가 투자했을 때 발생하는 소득하고 내가 맨 처음에 출발했을 때 취득금액하고 차액에 대해서 세금이 발생을 하는 건데 각 국가마다 조금씩은 달라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가상자산 투자 기간을 1년 전으로 봐가지고 1년 이내면은 단기 투자를 했으니까 본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하고 합산을 해서 종합소득세 합산과세를 하는 거고 투자 기간이 1년이 넘어가게 되면 장기 투자라고 봐서 투자 기간에 따라서 또 투자 이 수익에 따라서 최대 22% 이내에서 차등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투자 수익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12,300파운드 하나로 하게 되면 한 2,2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 금액을 넘지 않으면은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이제 자본이득세로 과세를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상자산을 완전하게 미국처럼 자산 형태로 인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교환 수단으로는 또 그 성격을 부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다른 소득하고 합산을 해가지고 종합 과세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투자 수익에 대해서 세금이 없습니다. 세금이 없어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소위 말해서 그 리치 노마드라고 해서 많은 자산가 분들이 많이들 떠나시는 나라 국가 중에 하나가 싱가포르이라고 또 많이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도 2018년도까지는 있었습니다만은 물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처럼 최고 세율이 50%는 아니었고 10%대를 유지를 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상속세 및 증여세도 없고 지금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투자 수익에 대한 그 세금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아주 예외적인 이런 싱가포르 같은 국가가 아니라고 한다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과세하는 기조로 흘러가는 것이 그게 큰 흐름이기 때문에 과세를 아예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논의 자체는 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현실적으로 이 세금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겠다, 과세권을 포기하겠다라고 하지는 굉장히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2년 유예가 됐지만 2년 뒤부터는 세금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올해 다 처분을 하고 나와야 되나 이런 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장기 투자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2년 뒤에 세금이 부과될 거를 생각해서 어떠한 좀 전략을 가지고 좀 접근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거래 내역에 대해서 내가 투자를 하시면서 내가 맨 처음에 출발을 했을 때 내가 어떤 자금으로 출발을 했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 출발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다행히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이 어느 정도 내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단기간 내에 부모님한테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금액을 돌려드리던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증여세 신고를 해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 부분을 빨리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이 가상자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증여를 받았을 때 큰 문제가 되는 거는 상속세에서도 큰 문제가 많이 됩니다.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부동산을 증여받는다라고 하면 부동산은 소유자 명의자가 바뀌기 때문에 소유자가 바뀌게 되면 등기소 가서 이 등기 내역이 정정이 되니까 수면 위로 이 소유자가 바뀐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세금도 내는 것이고 그렇지만 현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꼬리표가 없다 보니까 돈 주인이 바뀐다고 해서 그걸 어디서 등록을 하거나 등기를 하는 그런 절차가 없다 보니까 현금은 내가 증여를 받아서 그걸 사용을 하면 그만인 것이고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됐을 때는 그 당시에 증여세뿐만 아니고 이 신고 무성시 가산세라고 하죠. 소위 말해서 증여일에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를 안 하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가 20%도 붙습니다. 그리고 매년 8%가량 납부를 안 했으면은 실제로 납부할 때까지 납부지역 가산세가 또 붙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2억 7천만 원 정도 부모님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돈을 빌렸는데 사실 뭐 말이 빌렸다는 거지 증여를 받은 셈이 되겠죠. 그러면은 2억 7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를 산정을 하게 되면 증여세가 한 3,400만 원 정도 되고 그게 5년 지나서 봤을 때는 대략 가산세까지 포함하면 5천만 원 정도 세금을 더 내야 돼요. 그래서 미리 출발점을 한번 되짚어 봤을 때 내가 증여를 받은 금액이라고 한다면 시간이 더 지나기 전에 부모님에 대한 증여 관계는 어느 정도 매듭을 짓는 것이 나중에 이제 자금 출처에 대한 부분을 소명해 왔을 때 그 투자 자금에 대한 출처까지 내가 핵심적인 부분까지 손해 보지 않게끔 세금을 미리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또 부모님들 입장에서 자녀에게 뭐 성년 자녀든 미성년 자녀든 이렇게 비트코인을 좀 증여해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주의할 점이나 추천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비트코인 자체를 준다기보다는 결국에는 이제 자녀에 대한 경제적인 문제도 같이 내가 좀 더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가지고
그런 소양을 좀 기르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돈을 증여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목적이라고 보신다고 하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년 동안의 이 증여 거기에서 그래서 내가 증여를 하고자 하는 것이 면세점 증여를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좀 더 많은 금액을 현금으로 주면서 이 현금을 증여받은 이후에 이 코인 증가분 시세 차익 증가분에 대한 가액은 자녀가 오롯이 향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긴 항목으로 보신다고 하시면 저는 그 금액이 그거는 증여하고자 하는 객체가 현금이 됐든 아니면은 그게 비트코인이 됐든 상관이 없이 좀 더 많은 기대 수익률을 가져가면서 증여를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보니까 뭐 에어드랍으로 코인을 획득하거나 또 뭐 디파이를 통해서 코인을 이렇게 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취득가액을 확인하기가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세제가 개편이 돼가지고 이제 과세를 하게 되면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세금을 매길 수 있나요? 취득가액이 아마 선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취득가액은 산정은 되지 않았지만 내가 에어드랍을 통해 가지고 그동안에 비트코인을 내가 하나를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기본적인 실비 정도의 필요경비는 아마 분명 존재를 하셨을 겁니다. 아마 그 필요경비가 취득가액이 될 것인데 다만 이제 그 취득가액이 너무 낮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과세 이후 시점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투자 금액에 대해서 과세를 하더라도 이 양도 차익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세부담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이렇게 코인을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시나요? 개인적으로는 투자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최근에 정말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에게 이렇게 좀 주의할 점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게 좀 있으실까요? 일단은 과세 유예가 2년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남은 기간에 대해서 과세를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세금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한번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어차피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를 하는 거다 보니까 내가 투자 수익에 대한 목표시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내가 투자 수익을 어느 정도 달성하고 났을 때 그 금액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세금이 발생할 것인가는 미리 한번 내가 계산을 하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내가 부동산 투자든 이제 코인 투자든 간에 어떤 형태이든지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세금 공부는 좀 필요하다, 필수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은 남은 기간 동안 투자는 투자대로 집중을 하시고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또 이제 내용이 업데이트되면 또 제 개인적인 유튜브 채널에서도 관련 정보를 또 공유를 드리기 때문에 같이 좀 공부를 하신다는 마음으로 함께 투자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자산을 지키는 완벽한 절세 비밀이라고 해서 이렇게 책도 이렇게 쓰셨는데 이 책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 책은 주로 이제 상속과 증여에 대한 책인데요. 이 상속과 증여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부터 어떻게 하면은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 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내용이 있을까에 대한 현실적으로 상담을 하면서 많이 질문을 받는 내용에 대한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 대부분 많이 준비를 실패하시는 이유에 대해서도 대부분 인문학적으로 통계자를 좀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제가 책을 썼기 때문에 관련 책을 한번 목차라도 한번 보신다고 하시면 분명히 그 중에 대부분은 내가 고민하시는 내용에 대한 해답이 아마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정말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 혹은 이제 오늘 말씀드린 비트코인 투자에 대해서는 결의는 다르지만 결국에는 지향하는 방향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더 큰 재산을 좀 향유하겠다. 더 큰 투자 수익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더 큰 투자 수익에 대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적인 부분도 함께 대비를 좀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나중에 시간이 더 지나서는 그런 재산을 나중에 자기 자녀한테 물려줄 때 부이전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도 함께 좀 관심을 가지고 좀 공부를 하신다는 마음으로 관련 정보에 대해서 많이 좀 고민을 하시고 지식을 좀 많이 습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유익한 이야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